전원책 변호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드디어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일부 분석가들이 얘기해 왔던 그 관계가 갑자기 복원된 느낌이 든다. 그 얘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다 했는데 마치 그 생각을 오늘 삭간신문 편집자들이 읽어내기라도 한 듯이 오늘 삭간신문 보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전국 회기 되살아난 윤이 적대적 공생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네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은 내가 그 한 1년 반 전에 그 이게 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영수회담 주장하잖아요. 혹시 이 석간신문에 뭐 이렇게 귀뜸해 주십니까? 영수회담 주장했을 때 그때 내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 나빠서 거부를 하겠지만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재명으로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을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취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51일간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이재명은 갑자기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민생에 엄청나게 맞아요. 그동안에 상속세 뭐 바꾸고 기업에도 뭐 가고 삼성전자도 찾아가고 막 이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서는 내가 진정한 중도 보수야. 이 얘기 계속 그리고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그 말씀 드리라고 그래. 나는 중도 보수야. 우리는 좌파 아니야. 중도 보수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아침 잘 뜨는 애들이 맞아요. 우리는 중도 보수예요. 우리 보고 좌파라는 미친놈들이에요. 우리는 보수예요. 중도 보수예요. 저쪽에 있는 것은 극우예요. 국민의힘 딱 가르치면 저건 극우예요. 극우.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그 비명계들이 반발을 일부 하잖아요. 비명계들이 다 목이 절반쯤 잘린 애들이 다 달랑달랑 있으면서 반발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면 아니 이재명 자기도 어쩌면 사무소 좀 날아가는데 그래서 나도 있다는 걸 계속 언론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KKK 뭐 L 그다음에 J 뭐 이런 젊고 늙은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계속 젊고 늙은 사람들. 그러나 공통점은 전부 다 원외인 사람들. 다 머리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90력으로 딱 모이는 게 원심력이 일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히 무엄하게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초조해진 거예요. 이거 봐라. 얘들이 지금 문자도 1국 체제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2국 3국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딱 다시 관저로 딱 들어가잖아요. 다시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거야.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런가 자기들 한 간이 있으니까 이 큰일 났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완벽하게 돌아온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런식이처럼 깡이 좋다면 문자가도 진짜 비상겸 한다. 그때는 정말 기갑 사단 그리고 보병 사단 하나씩 끄집어내서 진짜 비상겸 한다. 진짜 비상겸. 그때는 정말 작살난다 우리. 정말 진짜 비상겸이 뭔지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진짜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시청자 여러분 농담입니다. 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종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한 간이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가만 보면 열국지 같은 데 보면 내가 어제 작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주 작가에게. 야 이게 오나라 부처하고 월나라 구천이 싸움 보는 것 같다. 구천이가 그게 뭐죠? 어떤 내용이죠? 구천이가 지가 부처한테 당해갖고 끌려가서 거의 완전히 그 참 정말 똥까지 핥았잖아요. 부처의 요강이든 똥을 해서 그래서 대왕의 병은 뭐 어쩌고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같이 침대 위에 누워서 간 그 슬개를 빤단 말이에요. 와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보좌를 한 사람이 범녀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그 사람이죠. 문신으로는 문종이라는 거예요. 문종. 예. 이 문종과 범녀가 있었는데 그래 끝내 이제 부차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나라가 거기 이제 월남할 때 월자입니다. 네. 그 남쪽에 있는 게 월남이에요. 네. 월나라가 패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패권을 잡기 전에 뭐까지 했는가 하면 서씨를 등장시킵니다. 서씨하고 정단 그 두 미녀를 뽑아서 부차에 보내서 부차를 넥서 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차가 죽고 나서 서씨가 왔는데 범녀가 서씨를 이제 설이 많아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범녀가 서씨를 데리고 도망을 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예. 딱 그 도망가면서 문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비조살 양궁장 이 비조 이게 비조라는 게 이게 그 날개가 굉장히 튼튼한 새 모양이에요. 네. 뭐 독수리보다 더 큰 새인데 그 새를 잡으면 양궁 좋은 화살을 감출장 감추어라. 감추고 그다음에 교토사 주구팽 교활한 토끼를 잡으면 교토사 하면 주구팽 따르는 개를 팽 삶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딱 그 한 문장을 적어줘요. 가여공환란 불가여공락이다. 이게 그 구천의 상이 뭔가 하면 장경오회다는 거예요. 목이 길고 여기 까마귀 입처럼 생겼다. 오회. 예. 회가 뭔가 하면 그 지난번에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외교부 대변인이 이 회자를 쓴 겁니다. 이놈들이 맞아요. 네. 예, 주둥이라는 표현을 네. 장경오회다. 이 입구자 변에 그 연자에다가 골 쓰거든요. 오회다. 장경오회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 가여공환란, 환란은 같이 하는데 불가여공락이다. 즐거움은 같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튑니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네. 예. 또 나라로 튀어버리는 네. 겁니다. 네. 그 서씨를 데리고 네. 서씨가 진짜 미인이거든. 그런데 문종은 딱 그걸 보거든. 에이 설마 내가 그래도 여기에 첫 번째 가는 대부분 영의정인데 네. 설마 왕께서 나한테 첫날을 함께 경영하자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아팠어요. 그 몸이 그 일설에는 또 사기에는 칭병을 하고 누웠다 이래 나오는데 이게 일반 그 또 글에는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왕이 그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많이 아프냐 이래 묻고 나서 딱 일어나서 가는데 옆에 총루검 칼 한 자루 딱 놓이가 있는 거야. 내 죽어라. 이야. 그래서 그 칼을 배에 꽂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토사구팽.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사실은 또 일설에는 한신이 자 거기까지 토사구팽이 그렇고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 좀 지금의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게 저 지식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토사구팽은 한신이 죽을 때 먼저 했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예. 그거까지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그 네 글자가 떠오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면 네. 지금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이 민주당에 이재명이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 그리고 이쪽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일이 있으니까 울며불며 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나는 이번 정치판에요
내가 왜 지금 이 저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고 하면 내가 작년 12월 말에 듀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적정 절차.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방법 얘기돼서 말을 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만 내가 기자들하고 이 문답을 할 때 이 듀 프로세스를 거론을 하더라고. 적정 절차라는 거는 그러면 적법 절차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적법 절차라는 뜻인데 예. 나는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법자를 쓰는 것보다는 네. 헌법학 교과서에 보면 주로 많이 쓰는 게 적정 발을 징자를 많이 써요. 그렇습니까? 적정 절차 이렇게 쓰고 듀 프로세스 오브로 혹은 듀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데 예. 나는 그게 적법 절차보다는 적정 절차가 맞지 않겠느냐. 그때는 발을 징자를 쓴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입니다. 예. 뭐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로우메이커입니다. 미국에서 로우메이커라 그러잖아요.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적정 절차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통령을 네.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아니 그 얘기는 잠깐만요, 전 변호사님. 지금 얘기가 좀 가닥을 잡고 넘어갈게요. 토사구팽과 윤석열 이재명의 관계는 무슨 뜻이냐고. 내 말은 뭐고 네, 하면 네, 네. 이렇게 시세에 전부 다 예. 어둡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 권력만 따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민주당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다 손 칩시다. 예. 그 사람들이 이재명 그리고 막 하잖아요. 네. 내가 이재명 그 대표에게 내가 감히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믿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 그 열심히 아첨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감히 말하건대 예. 당신들이 이재명을 믿고 열심히 아첨을 때려봤자 아무 소용 없다. 네. 당신들 역시 다 토사구팽의 대상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 당신들은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니까. 뭐 정책의 전문가도 아니고 진짜 이재명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디 쓰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 쓰겠어요. 그 수기로나 쓸 뿐입니다. 이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토사구팽이에요. 내가 왜 토사구팽 쪽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네. 이 토사구팽 말을 하자면 내가 어제 작가에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네. 이 고사를 제대로만 읽었어도 오늘 이 비극은 맞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윤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것이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나는 그건 필요 없는 짓을 했다고 나 보는 쪽인데 안철수와 합쳤잖아요.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이제 힘을 많이 쓴 게 장제훈이라는 그 의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안철수에게 뭘 줬어요? 인수위원장을 줬잖아요. 네. 뭐 그때는 총리설도 있었고 무슨 설도 있었는데 인수위원장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수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방송 들으면 나를 보고 또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인수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수위원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 권력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5년 동안 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이미 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난 3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공개혁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다고 3대 개혁 같으면 제일 중요한 건 노동개혁. 이거는 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개혁은 가령 그 에마리엘 마크롱 같으면요. 취임 첫날에 노동단체장 8명을 1시간 단위로 다 만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400회나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마크롱이 직접. 그래서 노동개혁을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다보스 포럼에서 프랑스가 돌아왔다. 이 제목으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수위가 한 일은 그런 노동개혁의 그 마스터 플랜 로드맵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인수위원장 시절에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 뜻인지 윤핵관들의 뜻인지는 몰라도 단 한 사람도 그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뜻대로 인사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좀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 답답한 것이요. 예. 그때 인수위원장 시절에 왜 전부 다 자리만 얘기하느냐. 뭐 3주차 되면 옥상에 올라가고 4주차 되면 뭐 옥상에도 안 보인다. 뭐 이 비싼 얘기를 하면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수위가 뭘 하는지도 전부터 몰랐습니다. 안철수는 몰랐단 말이에요. 인수위가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되는 자리란 걸 모르고 어디 장관 자리나 청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관 자리나 청구하는 곳인 줄 알았다면 그건 아주 잘못이죠. 아, 그렇군요. 그건 인수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수위원장을 맡겼으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인수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아니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인은요. 아니면 인수위원장을 바로 바꾸든지. 가령 미국 같으면요. 예. 대통령 당선인은 이거는 뭐 트럼프는 그렇게도 안 하고 저 일론 머스크가 많이 설치됐지만 이게 대통령 당선인은 네. 보면 자기가 있는 그 사저 혹은 별장 같은 데서 계속 장관 후보자들 계속 면담을 합니다.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맞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함께 4년을 보낼 수 있는지 네. 우리처럼 뭐 장관을 한 2년 되면 장관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미국에는. 네. 그 대통령과 임기를 그게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지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그러지 거기에 인수위원장이 누가 나가서 장관 이게 좋습니다. 그거 추천하는 예는 없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은 인사권이에요. 그 권력은 인사권인데 인수위원장이 왜 장관을 추천하고?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보통 인사위원장이 아니고 저 인수위원장이 아니고 0.74%포인트 차이로 이 승패가 오간 선거에서 단일화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네. 그때 안철수하고 네. 연합을 한 것이 오히려 더 간표 요인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더 뭉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또 젠더 논쟁을 일으킨 것도 간표 요인이 됐고 네. 그러지 않았으면 한 4~5% 차이로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뭐 어쨌든 0.73% 포인트 차이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얼마나 긴박했어요. 나는 KBS 그 개표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나더라고요. 그냥 12시 반 돼서 딱 역전이 되는데 그 내 앞에 앉아 있는 유모는 네. 아주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통쾌해 가지고 지금은 뭐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는 담배를 아주 맛있게 피웠죠.